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장부조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12페이지죠? 자, 장부조회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총 3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급 시험이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3문제, 장부조회 별거 아닌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장부조회가. 네, 그래서 마지막 3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부조회는 어디에서만 찾아라 라고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예,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가셔가지고 장부조회를 하시면은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자, 612페이지 장부에 대해서 나와있죠. 장부가 뭐냐?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장부라고 하는 거는 회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록하는 거죠. 예, 기록하는 공책이에요, 공책.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1번에 주요 장부가 있고 2번에 보조 장부가 있는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회계 원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 날에 차변의 현금 700원, 예, 대변의 제품 매출 700이었다. 그 다음에 2월 5일 날에 또 거래가 발생했는데 차변의 현금 900원, 예, 대변의 이자 수익 900이었고 그 다음에 3월 5일 날에 또 거래가 발생했는데 차변의 외상 매출금 400, 예, 대변의 제품 매출 400이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거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어딘가에다가 기록을 해둬야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분계를 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렇게 분계를 해놓은 거를 우리가 분계장이다라고 썼죠. 분계장. 그래서 분계장이라고 하는 데다가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계하는 거를 계장에다가 옮겨서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 한다라고 했어요? 정기한다라고 썼죠. 정기.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 자, 현금이 1월 1일 날에 얼마가 있었어요? 예, 700. 2월 5일 날에 현금이 900. 그 다음에 제품 매출 볼까? 예, 제품 매출은 대변에 700, 그 다음에 3월 5일 날에 4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다른 것들, 예, 다른 거 정리하는 거 좀 다 해볼까요? 한 김에 이자 수익 있네요. 이자 수익은 900이잖아요. 2월 5일 날에 900. 그 다음 외상 매출금도 있네. 외상 매출금. 예, 3월 5일 날에 40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계정에다가 옮겨서 기록하는 걸 우리가 정기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기해 놓은 계정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 총계정 원장이다. 예, 그런 말을 썼었죠. 예, 이런 계정을 모아놓은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장부는 두 가지,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조장부가 있는데 보조장부는 주요장부, 주요장부를 보조하는 장부를 보조장부라고 해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612페이지 장부란 어떤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613페이지 장부조회 방법이 있죠.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장부조회 방법은 읽어보면은 장부조회는 크게 재무회계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회로 구분할 수 있다. 장부조회를 할 때는 반드시 아래 장부에서만 조회하기 바란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장부에서만 조회하세요. 딴 거 찾아봤자 답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먼저 재무회계와 관련된 거, 예, 재무회계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거와 관련된 장부는 먼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가 있죠. 예, 총계정 원장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건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계정을 모아놓은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에서 있잖아요. 개별 계정 과목 있잖아요. 하나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예, 잔액. 예, 하나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잔액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총계정 원장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614페이지 보세요. 자, 614페이지 총계정 원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614페이지 하단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상 화면은 그래요. 그럼 거기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정 과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그런데 이 계정을 봤을 때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나오겠죠.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수익 계정은 대변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개별 계정 과목의 증감 내역을 나타내는 건데 제품 매출은 항목이 대변 항목이잖아요. 수익 항목. 그래서 대변은 1월 달에 얼마가 발생했어요? 그 장부 봤더니 1억 8,444만 원. 2월 달에는 2,384만 원 발생했고 3월 달에는 6,920만 원 발생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계정 원장은 하나의 계정 과목의 증가한 금액이 얼마냐. 그다음에 감소한 금액이 얼마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 예, 그런 물음에 답할 때 총계정 원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하나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잔액에 대한 물음. 예, 이때 총계정 원장. 자, 그 다음에 613페이지 보세요. 613페이지. 그 표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1월계표라고 하는 게 있죠. 1월계표가 뭐냐? 이것 좀 설명해 볼게요. 또 찾을 수 있는 장부가 1월계표가 있는데 1월계표는 어떤 경우에 쓰냐? 이런 경우에 써요. 요거는 대체 거래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그 다음 어떤 경우에 쓰느냐? 요거는 특정한 계정 과목의 현금 지출에 특정 계정 과목의 현금 입금 출금된 금액, 여기에 물음을 답할 때 1월계표를 써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월, 해당 월 잉여월에 대한 물음을 답할 때 1월계표를 찾는 거예요. 한 달 있죠. 한 달에 대한 물음. 이런 경우에 1월계표를 찾는데 여러분들 1월계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 장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칠판을 지우고 여기 밑에 좀 남네. 여기 좀 쓰고 난 다음에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1월계표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현금 거래가 뭐냐, 대체 거래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현금 거래라고 하는 거는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를 현금 거래다라고요.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를 현금 거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체 거래가 있는데 대체 거래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대체 거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차변의 현금 500, 대변의 이자 수익 500. 그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 있잖아요. 여기 현금 거래. 만약 이자가 나갔다. 대변의 현금 200, 차변의 이자 비용 200. 이런 게 현금 거래가 되겠고, 그다음 대체 거래는 뭐 차변의 외상 매출금 400, 대변의 제품 매출 400.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대체 거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거래겠어요? 현금 거래겠죠? 얘도 현금 거래겠죠? 얘는요? 얘는 대체 거래가 되겠죠?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1월계표를 설명을 할게요. 칠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얘는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가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3건의 거래. 3건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 거래에 대해서 1월계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이 거래가 근데 이게 이렇다라고 할게. 날짜는 좀 바꿀게요. 이게 1월 3일, 1월 6일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1월계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T자형으로 1월계표. 그 다음에 여기 계정 과목. 여기 현금. 여기 대체 거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요거 제품 매출 있죠.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었을 때 제품 매출 여기 적어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이 어떻게 증감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은 대변 항목이에요, 차변 항목이에요? 대변이잖아요. 대변의 증가 700을 적어요. 근데 이게 현금 거래로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대체 거래로 증가된 거예요? 여기 현금 거래로 증가된 거죠. 여기 700을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적을 필요가 없냐면요, 이 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변의 제품 매출 700원에 발생한 상대 계정이 현금이었다,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현금 계정 과목은 별도로 안 적어도 되는 게 여기 이미 현금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다음 1월 3일 날 이자 수익이 얼마가 있냐면요. 900. 이자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냐 봤더니 이자 수익 900이 대변에 발생했잖아요. 이게 현금 거래로 발생한 거예요? 대체 거래로 발생한 거예요? 현금 거래로 900만큼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1월 6일 날에 차변 외상 매출금 400, 대변 제품 매출 400이잖아요. 자, 먼저 외상 매출금부터.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400. 차변이죠. 차변이 현금 거래로 발생했어요? 대체 거래로 발생했어요? 대체 거래로 발생했죠? 40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개별 계정 과목들이 현금 거래로 발생했느냐, 대체 거래로 발생했느냐를 일단 알 수 있죠. 제품 매출 400. 대변 항목이죠. 대변인데 현금이에요, 대체예요? 대체 거래로 발생했죠. 4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에 대해서 이 계정 과목별로 어떻게 증감이 되느냐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거래가 발생한 금액이 총 400, 400. 그 다음에 현금이 여기 700에서 900을 더하면 16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월계표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있잖아요. 일 단위로 이걸 기록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기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하루치에 대한 거를 하루치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1월계표를 조회할 때 2월달 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2월달 거만 또 조회가 돼요. 2월달 해당하는 거래 내역을 계정 과목별로 현금 거래냐 대체 거래냐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계표는 한 달치 있죠. 익요걸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1월계표를 이용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월계표는 한 달치 익요걸에 대한 물음. 네.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대체거래. 시험 문제에서 대체거래에 대한 물음이 나오면 무조건 1월계표예요. 자, 대체거래가 총 얼마가 발생했어요? 400이죠.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서 800이라고 답하면 안 돼요. 거래 금액은 400이었잖아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400, 대변의 제품 매출 400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거래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에도 뭘 찾아야 되냐면요. 1월계표를 찾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은 크게 안 중요한데 이 두 개가 중요해요. 대체거래하고 익요걸. 니은은 특정 계정 과목의 현금의 입출금인데, 자, 이자 수익으로 현금 입금된 금액이 얼마예요?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현금 입금된 금액이 900. 제품 매출로 인한 현금 입금액이 얼마예요? 700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대변 쪽의 현금이잖아요. 네, 대변 쪽의 현금이 1600인데 현금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건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대변 쪽의 현금이 아니라 대변에 대응되는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 쪽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응되는 차변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라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온 걸로 보셔야 되세요. 현금 1,600원이 입금된 거다. 자, 여러분들 교재 615페이지 보세요. 615페이지에 보시면은 1월계표가 나와 있죠. 자, 1월계표에 보시면은 거기에 파란색 네모 박스에 대체 거래에 대한 물음, 해당 월에 대한 물음, 특정 계정 과목의 현금 지출액에 대한 물음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볼게요. 1번에 5월 한 달간 현금으로 지급된 판관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단에 화면 보세요. 5월 한 달간 현금으로 지급된 판관비는 얼마라고 조회할 수 있어요? 1월계표 화면에서. 판관비 안 나와 있네. 화면이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안 나와 있어서 답을 못 찾는데 그 찾으면 되겠고, 나중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볼게요. 2번 5월의 대체거래 총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볼 수 있겠죠. 1월계표 화면에서 그 대체거래가 총 얼마가 발생했어요? 맨 밑에 합계 보면은 101-998-000이죠. 1억 199만 8천 원이 답이 되겠고, 3번 5월 한 달간 원재료 매입액. 이렇게 한 달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는 1월계표예요. 한 달치. 그럼 3월 한 달간의 원재료 매입액, 이런 걸 찾으면 되는데, 그 하단에 하면은 5월 한 달이죠. 그럼 5월 한 달간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겠어요? 거기 보면은 원재료 찾았죠? 원재료 현금으로 산 게 2,390만 원. 그냥 대체 거래로 샀다라고 하는 거는 외상으로 샀겠죠? 혹은 뭐 보통 영업에서 나갔거나 현금 이외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예요? 2,555만 원이죠. 4번 1월부터 6월까지의 제품 제조에 투입한 제조 경비는 얼마인가? 그 문제 유형에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제조 경비라고 하는 거는 원가액에서 배운 건데 500번대 경비를 합해놓은 게 제조 경비예요. 500번대 경비를 합해놓은 게 제조 경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총계정 원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총계정 원장은 하나의 계정 과목만을 물어볼 때 총계정 원장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계정 과목 합해놓은 거 있죠. 여러 가지 계정 과목 합해놓은 거는 총계정 원장에서는 못 찾고 1월 월계표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제조경비 이런 거 물어볼 때는 1월계표에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닌 여러 가지 계정 과목 합해놓은 그런 통합 계정 과목 물어볼 때 있잖아요. 뭐 제조경비, 판관비 이런 거 물어볼 때는 1월계표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확 안 하시는 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뒤에서 실전 연수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613페이지 볼게요. 613페이지 재무회계 정보 세 번째 거래처 원장이 있죠. 자,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에 대한 물음. 시험 문제에서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계정 과목 증감네요. 증감 잔액을 물어볼 때 거래처 원장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표현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616페이지 보세요. 616페이지에 거래처가 나와 있죠. 거래처 원장이 나와 있고 그 거래처 원장 문제 유형에 보면은 1번에 2월 말 현재 외상 배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를 조회하여 입력하시오. 거래처 잔액을 물어보니까 이거 거래처 원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2번에 매출처인 주 유통의 외상 배출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특정 거래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인 거예요. 자, 그 다음 613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네 번째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은 말 그대로 현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죠. 현금 출납장이 있는데 현금 출납장 이거는 현금의 입금, 그 다음에 출금, 그 다음 잔액, 잔액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현금 출납장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617페이지 볼게요. 617페이지에 현금 출납장이 있죠. 자, 하단에 화면이 있는데 그 상단에 문제 유형을 보세요. 1번에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현금 지급액, 현금만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현금 출납장. 2번에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거래 중 현금 출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현금만을 물어보잖아요. 3월 달에 현금 출금액의 합계를 물어보니까 이것도 현금 출납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화면 보세요. 화면 보면은 현금 출납장에 월계가 있고 누계가 있죠. 월계는 3월 한 달간의 현금 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거고, 누계는 3월 달까지 누적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금액에 대한 걸 알려주는 게 현금 출납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계라고 하는 거는 그 달, 3월 달만 알려주고, 누계는 3월 달까지 누적적으로 입금된 금액, 3월 달까지 누적적으로 출금된 금액, 1, 2, 3월 합한 걸 이야기하겠죠. 자, 됐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여러분들 613페이지. 자, 613페이지 그 재무회계 장부에 그 5번에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죠. 다섯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다 적을게요. 칸이 좀 부족해서 여기 적겠습니다. 자, 합잔이 있는데 합잔은 꼭 뭐 특정하게 찾아야 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잔에서 많은 걸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합잔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장부조회 문제에서는 딱 한 가지 경우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냐?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 매입 채무, 이런 통합 계정 과목을 찾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을 수 합계 잔액 시산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할 때는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죠. 근데 12월 31일 날의 재무상태표에는 이러한 계정 과목을 합쳐가지고 뭘로 통합해서 표시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하잖아요.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를 할 때는 현금이고 보통예금인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합계정 과목 있잖아요.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합해놓은 거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하고 합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거 찾을 때 합잔 찾으면 되는데, 자, 교재 617페이지 보세요. 618페이지. 자, 618페이지에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화면 보세요. 화면에 관리형이 아니라 제출형을 클릭하셔야 되세요. 그 제출형을 클릭하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의 통합계정을 조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잔에서는 조회를 할 때 그 관리형이 아니라 제출형을 클릭하면 이런 통합계정, 현금,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와 같은 계정 과목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됐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613페이지 볼게요. 613페이지 상단에 6번의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그 장부를 열어보면은 이게 비교식으로 나와 있어요. 2015년 거하고 2016년 거하고 2015년 거 그 양쪽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비교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그 증감 내역이 어떤 건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에 찾느냐? 정기 말에 비교해서 정기 말 비교하여 정기 말과 비교하여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내역을 알 수 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내역을 물어볼 때 증감 내역을 물어볼 때 재무상태표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 그 재무상태표는 정기 말과 비교해서잖아요. 정기 말과 비교해서 그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증감했느냐 그거 알려줄 때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619페이지 가보세요. 619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재무상태표 화면을 보면은 그 정기분께 있고 오른쪽이 정기분이고 왼쪽이 단기분께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기분하고 단기분의 자산, 부채, 자본을 비교할 때 그때 재무상태표를 찾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상단에 문제 유형 보세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문제 유형에 1번에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정기말 대비 정기말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2번에 3월 30일 현재 정기말과 대비해서 당좌자산 증가액을 정기말과 비교한 자산의 증가액을 물어보잖아요. 이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찾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재무회계 관련된 장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613페이지 볼게요. 자, 613페이지 하단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정보 있죠. 자, 이것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장부를 보겠습니다. 거기 613페이지 세 가지가 있죠. 자, 부가가치세. 자, 먼저 부가세 신고서가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앞에서 부가세 이론할 때 부가세 신고서 구조가 어떠냐 그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막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시험에서는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답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찾는 문제가 나오면 부가세 신고서를 찾으면 되겠고, 두 번째 세금계산 사개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찾느냐. 세금계산 사개표. 자, 일단 세금계산 사개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매출 발행을 하면은 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세금계산 사개표에다가 옮겨서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매입이다. 만약 세금계산을 받았죠. 받았으면은 이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또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는 거는 이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 사개표를 찾냐면요. 이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매수를 물어볼 때 보통 세금계산 사개표를 찾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 이런 거 물어볼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배를 발행했느냐 그런 거. 자, 세 번째 메인 매출장이 있죠. 이건 뭐냐? 메인 매출장. 우리 많이 쓰는 장부 중에 하나이죠. 메인 매출장은. 자,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입력 배우셨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입력 할 때 매입 매출 전표입력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입에 대한 거, 매출에 대한 거 입력하잖아요. 매입 매출장은 이 매입 매출 전표입력에 대한 그 내역을 알려주는 장부가 매입 매출장이에요. 그래서 매입할 때 코드 유형이 있잖아요. 50일 가세, 뭐 50일 영세, 징빙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지잖아요. 매출도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10일 가세, 영세 세금계산서면 12 영세. 코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코드 유형별로 매입한 금액, 매입장이에요. 코드 유형별로 매출한 금액, 매출장. 여기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장부가 매입 매출장이에요. 그래서 매입 매출장은 회사가 매입하거나 매출한 금액을 알려주는데 그 알려줄 때 코드 유형별로 매입한 금액, 매출한 금액을 알려줄 때
예, 메인 매출장을 찾는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618페이지, 620페이지 보세요. 620페이지 부가세 신고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유형 보시면은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그 밑에 화면 보세요. 화면에 납부세액이 있죠. 납부세액이 거기 17번 라인 밑에 있는데 납부세액이 1274만 2100원이잖아요. 네, 이번에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거기 부가세 신고서에 16번 란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서에 있는 그 금액들 있잖아요. 금액들을 찾는 게 문제가 되겠고, 621페이지 세금계산 사기표 보세요. 자, 세금계산 사기표 문제 유형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확정 부가세 과세 기간 중에 발행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세 매수, 2번에 4월에서 6월 동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거래출 중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한 거래처 코드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건 뭐 2번 같은 거는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래처 있잖아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그 거래처의 공급가액, 예, 그런 거 물어볼 때도 세금계산 사기표 찾으면 돼요. 어쨌거나 세금계산 사기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음, 예, 그때 세금계산 사기표 찾으면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622페이지 메인 매출장이 있는데 그 문제 유형을 보세요. 1번에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중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인해 부가세 공제받은 세액은, 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특정한 증빙으로 매입한 금액이잖아요. 코드형은 52영세잖아요. 52영세에 매입한 금액. 동그라미 2번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중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금액. 매입하거나 매출한 금액은 매입 매출장이에요. 지금 매입한 금액이죠. 어떤 증빙으로? 계산서로 매입한 금액이니까 코드 유형은 53 면세잖아요. 53 면세의 매입 금액, 매입 매출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장부 조회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교재 613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자, 613페이지에 장부 조회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자,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장부에서만 찾아야 돼요. 근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제가 정리해놓은 장부가 총 9개죠. 재무회계는 6개, 부가세는 3개. 많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재무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찾을 때에는 3번의 거래처 원장은 문제에서 너무나 명확해요. 거래처에 관한 물음이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이에요. 4번의 현금 출납장도 문제에서 너무 명확해요. 현금만을 물어볼 때는 현금 출납장이단 말이에요. 5번 합자는 찾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나와봤자 현금 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런 거 찾을 때 찾는 장부이고, 6번의 재무상태표도 명확해요. 정기말과 대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문제에서. 그러면 재무상태표예요. 정기말과 대비하여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증감되었느냐. 그땐 재무상태표단 말이에요. 3, 4, 5, 6은 보면 너무나 명확한 문제들이에요. 문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장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의 총계정 원장하고 1 월계표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잘 판단이 안 쓰시면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 무조건 답은 총계정 원장 아니면 1 월계표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에서 장부가 조회가 안 되면은 이 두 가지 내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고, 총계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찾을 때 보통 하나의 계정 과목이에요. 하나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잔액이고, 1월계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체 거래나 한 달치에 대한 물음, 그냥 여러 가지 계정 과목 합해놓은 게 1월계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찾다가 판단이 잘 안 쓰시면은 총계정 원장 아니면 1월계표에서 찾으시면은 웬만한 답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하단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그냥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찾으면 돼요. 문제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준 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실전 연수 문제 623페이지 있죠. 실전 연수 문제를 풀면서 또 추가로 어떻게 장부를 찾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